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원나라가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거의 잡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약 한 20년쯤 전에 그 명나라와 원나라의 전쟁이 거의 이제 결말이 지어졌고, 요 시기쯤에 아마 138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쯤에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요. 졌다, 이겼다,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 그래서 실질적인 전쟁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 고려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다시피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다시피 했었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고 명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니까 실제적인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시기였어요, 이게. 그러면서 명나라가 작은 반도국인 고려에다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고려의 집권자는 왕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 최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영은 그 명나라의 요구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냐하면 명나라는 그 유학자들, 사대부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유학자들이 사실상 권력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학 기반의 국가가 성립이 된 거지. 그런데 최영은 알다시피 호족 출신이야. 귀족이라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래서 귀족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도 또 그 당시에 그 중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사대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 유학자들이 약간씩 세력을 잡아가고 있었고 세력을 잡고 있기도 했었어. 대표적인 사람이 이색이나 정몽주나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최영은 명나라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당시에 최영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 자기가 왕보다도 셌고, 그걸 떠나서 최영이 판단하는 고려의 군권이라는 거는 최영의 판단으로는 이제 막 전쟁을 끝낸 명나라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떤 자신감과 그런 걸로 해갖고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차라리 한 방 때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요동정벌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영이 결정한 요동정벌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만들게 돼요. 그게 왜 그랬냐? 최영은 자기는 그래도 고려의 그 어떤 수호신이었거든, 그 당시에. 고려의 왕조도 지켜야 되고 고려를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쟁을 나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요동정벌을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럼 누굴 보낼까 하다가 그 당시에 함경도 지방, 지금의 함경도 지방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고려의 북방이지, 그 북방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고. 북방의 호랑이 이성계.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성계는 싸움 잘하는 장군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성계를 보내자. 딱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상황도 잘 알고, 이성계는 또 그쪽에 만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하는 북방에 있는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했던 이민족들과도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호의적이고 하니까 이성계가 딱이다 그래갖고 이성계를 보내게 돼요. 그게 바로 요동정벌의 시작이고 위화도 회군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성계는 최영한테 개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쨌든 위화도를 갑니다. 그래서 위화도를 간 게 아니라 요동정벌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이성계가 최영을 비롯한 그 당시에 권문세가들에게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성계는 그 당시 우리나라 신진 4대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 정도전이라든가 조민수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실력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딱 압록강 앞에 서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명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을까? 첫째 고민. 두 번째 고민. 야, 이거 최영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가서 죽어야 돼?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갖고 위화도에서 머뭇거려.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머뭇거리게 되는 거야. 해필이면 또 그때 비가 막 오고 물이 막 불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핑계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압록강 강물이 불고 있으니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면서 머뭇거리는데 사실은 요동 정벌을 갈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성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가면 죽겠거든. 중국하고 싸워봤자 죽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만이 또 터지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거야? 우리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조민수라는 사람이, 사실상 당시에 조민수가 이성계와 같이 갔는데 이성계가 그러니까 총사령관급이고 조민수는 부사령관 정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문관이라고. 똑똑하지. 조민수가 이성계를 꼬시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실상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은 조선 건국과 이어지는 큰 사건인데, 실제로 이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작품은 아니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민수가 주도를 한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위화도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런 타협을 보게 되고, 그리고서 이 부대의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어디로? 개성으로. 그래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이건 일종의 쿠데타거든.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목적은 왕을 바꾸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어. 원래 뭐냐면 최영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정권을 잡겠다. 이런 경우를 보통 정변이라고 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대로 얘기하면 야당과 여당이 투표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투표를 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권이 있다, 어느 정권이 최영 정권이 있다 그러면 이걸 잡으려면 정변을 일으켜서 죽일 거 죽이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군을 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조민수가 핑계를 대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때 핑계를 댄 게 뭐냐면 바로 폐가 입진.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 직역하면 이건데, 이 폐가 입진이라는 명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왕이 우왕이야. 우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창왕이잖아. 근데 이 우왕이나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어. 왕씨가 아니라는. 그러면 성이 뭐냐? 신씨라는 거지. 신돈의 자식이다. 그거를 진실이다 아니다는 뭐 알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신돈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왕씨가 아니니까 고려의 왕족은 아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와 조민수는 성공적으로 최영을 제압하고 정변을 성공을 시키게 돼. 그리고서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폐가 입진이었기 때문에 우왕창 부자를 폐해. 그리고 유배를 따로 보내버려. 이쪽 저쪽으로 유배를 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서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왕, 고려는 왕씨가 세운 국가니까 왕씨가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어느 사람,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성계의 사돈이야. 사실은 사돈 그러니까 사돈 쪽의 그런 집안에 왕요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가가 세간의 평가가 착하다, 유하다, 쉽게 말하면 착하고 순하다, 욕심이 없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 그래서 이성계가 그 사람한테 딱 가, 왕유한테 가서 왕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유가 처음에는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야. 나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뭐 스트레스 받아오면서 그 왕을 해.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거는 딱 예상할 수 있잖아. 내가 이게 분명히 왕이 되면 바지사장인데 그렇게 되면 저 무서운 이성계의 참견과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돼. 그러느니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편안히 놀고 먹으면서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 이성계 쪽에서 이성계 일파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역성혁명, 즉 조선 건국이었던 거야. 위화도 해군 때는 그걸 생각을 안 했는데 와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야 이거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런데 그걸 갑자기 바꿔버리면 민심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왕요라는 사람, 성격이 유하고 착한 사람을 왕으로 내세워놓고 일정 기간 후에 자연스럽게 왕위를 선양을 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은 왕요가 이성계의 일파의 옹립으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지. 공양왕이 그냥 되지는 않았어. 공양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 혼자 왕이 되기 싫었다고 이제 후세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싫었다기보다는 두려웠던 것 같아. 어차피 폐위될 왕이었다. 어차피 내가 왕노릇 몇 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쫓겨날 것 같은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랬기 때문에 왕이 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원래 그렇거든. 왕이었다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선양 또는 뺏기고 찬탈을 당하고 찬탈을 당하든 선양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물러나면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공양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군신동맹. 말 그대로 왕과 신하가 한편이 된다라는 거야. 말은 좋지. 그런데 현실은 뭐였냐면 이거였어. 공양왕이 그 왕 이후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더 약한 척을 하게 돼. 오히려. 그러면서 이방원, 그러니까 그 이성계 아들이지. 이방원을 불러. 그래갖고 딱 그래. 방원아, 니네 아빠가 나보고 왕을 하랬는데 나는 그냥 그게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어떻게 니네 아빠가 하래잖아. 안 하면 니네 아빠 겁나 화낼 거 아니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다음에 내가 왕 된 다음에 좀 잘 봐줘. 니네가 요거를 니네 아빠한테 가서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좀 잘 말 좀 전해줘 라고 한 게 군신동맹이야. 그래서 왕요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야. 자기는 왕이 하고 싶지도 않고 왕이 되더라도 정사에는 관심이 없다. 쉽게 말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놀고 먹을 테니 이성계 그 아저씨가 잘 좀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그냥 술이나 먹고 주색 잡기나 하고 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럼 그렇지. 그래 내가 사람을 잘 골랐어. 그러면서 그래 너 왕해. 이래가지고 군신동맹을 통해서 왕요가 공양왕으로 옹립이 되는 거죠.